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04.77포인트 1.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치 환율이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1750억 순매도, 기관이 1140억 순매하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665.97포인트 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287억, 기관은 1253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급락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입니다. 또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진입하며 정치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슈로 다시 한번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양시장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1460.500원으로 3시 30분 기준 0.18% 상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원달러율은 상승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원달러율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하고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양자기술 국가 표준 제정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상담 소재 상한가, KCS 상한가, 코이버, 우리넷, ALT, ICTK, CQ센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온큐 8.21%, 리게티 컴퓨팅 36%, 퀀텀 컴퓨팅 12.55%등 양자 컴퓨팅 업체가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보안 반도체와 LOT, 사물 인터넷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인 실스크는 60.15가 폭등하면서 나스닥 상장 규정 준수 회복 발표에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또 트럼프 당선인의 양자 컴퓨팅 육성 기대감, 그리고 구글 양자 컴퓨팅 칩의 윌로우 공개 등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한 데 이어서 중국과학원 산하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프로세스 쭈쭝즈 3.0을 논문사전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올 8월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제품 상대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도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우려 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내 최초로 양자정보기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표준은 양자암호 통신기술인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능을 정의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 항목을 규정하는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 기반을 체결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표준 참여 등을 통해 국내 양자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육성 목적의 3년간 100조 원 규모를 공급하는 기대감과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기 승인 소식에 SK하이닉스, DI,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STI, 퀄리타스 반도체, ST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했고, 또한 AMP, 대덕전자, TLB 등 PCB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 AI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3년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영 목표를 설정했고,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시행 첫 해인 내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하는 등 약 3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앞당겨져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26일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고, 사업 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인 삼성전자 간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제곱미터 부지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등 대형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ASML의 CEO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글로벌 정상급 업체들에 비해 10에서 15년 뒤져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크리스토퍼 푸케 ASML CEO는 네덜란드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화웨이와 SMIC가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한 것은 인상적인 발전이라면서도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 인텔, TSMC와 같은 최정상급 업체들에 비해 10에서 15년 뒤쳐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은 극자외선 EUV, 포토리소그래픽, 노광기 장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DUV, 심자외선 장비로만 반도체를 제조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SMIC가 EUV 장비 한 대를 주문했지만 현재로서는 주문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콘텐츠 영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는데 외신 혹평이 잇따르면서 하락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즈빅 스튜디오, 덱스터, 쇼파스, 빅텐츠, 바른손, 스튜디오 드래곤 등 영상 콘텐츠 종목들 하락했고 또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제 이정재가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해외 언론의 혹평 일색으로 전작만 못하다는 반응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국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시즌 2가 시즌 1을 통해 보여준 참신함과 날카로운 주제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으로 넷플릭스 히트작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스타일리시한 사륙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즌 1을 본 사람이라면 이미 봤던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이고 시즌 2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7시간 동안 그것을 확장하는 데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도 넷플릭스의 한국 히트작이 그 날카로움을 잃었다는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은 완전히 실망스럽다고 평가를 하고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후판 가격 협상이 난항 속에 원달러율로 급등하면서 이 순이익 감소의 우려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철강, 동국제강,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 넥스틸, 한국투철관, 삼연철관 등 철강 주요 종목, 중소형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또 이와 함께 항공, 저가 항공사, 여행, 음식료 업종 등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불리는 테마들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철강 조선사가 매년 상하반기에 다음 반기 후판 공급가를 정하고 있는데 올해 7월 시작된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올해가 끝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업과 조선업의 업황이 정반대인 데다가 값싼 중국산 후판이 협상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조선업계에서는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살 바에는 중국산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배를 주문하는 해운사가 최근 한중 간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한편 이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선 전체 후판 사용량 중 20% 정도를 중국산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회사의 순이익 환율로만 1000억 원 가까이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로 철강석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철강사들은 지난달 수립했던 새 경영 전략도 긴급하게 재주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인 1,500원이 노멀이 되고 1,600원까지 환율 신한으로에 포함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 LPG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정유업계 환차손 발생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S, S-오일, SK이노베이션, 극동유와 이원,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 LPG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주간 실업지표 발표 속에 장중 강달러 영향이 하락했습니다. WTI는 0.68% 하락한 69.62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는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주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명으로 전주 대비 1,000명 줄었고 한 달 만에 최저치였고 시장 예상치가 22만 3천명에 밑던 수치였습니다. 또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주간 실업보험 데이터가 나오자 장중 한때 108.3선을 웃돌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고환율 기조 속에 원유 수입 규모가 큰 정유업계의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과 제품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데 원유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크고 원유 수입이 100%달러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정유 4사 SK이노베이션, SOL, HD,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의 올해 3분기 정유 부분 영업 손실 규모가 1조 9,539억 원으로 2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는 정제 마진 급락에 국제유가까지 동반 하락하며 수익성을 끌어내는 탈심입니다. 아울러 최근 빚어진 전국 혼란으로 고환율 기조까지 이어지자 어깨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